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진석 행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설명회 듣는 것도 사실 이제 힘드실 텐데 오늘 날씨 이제 굳은 날씨에도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현재 학교협업학원에서 행정사 실무법 가르치고 있는 이제 정진석 행정사입니다. 지금 이제 횟수로 2019년부터 행정사 실무법을 이제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꾸준하게 그리고 이제 기존에 합격하셨던 분들이 또 어떻게 또 합격하셨던 뭐 제가 이제 알려드렸던 것들을 이제 조금 다 검증을 해주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실무법을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어느 정도 다 궤도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첫 번째 합격하신 이제 수석하신 김순서 행정사님이 아마 실무법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받으셔가지고 그에 대한 부분이 뭐 제가 전달을 일단 단기 합격 전략 오늘 시간이라서 일단 최대한 단기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제가 맡은 과목 실무법을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법 지금 기본 강의는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심화 강의는 이제 2월 달에 시작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부터 2차 과목을 좀 듣고자 하신 분들은 이제 동영상 강의를 아마 동영상 강의는 따로 이제 기본 강의는 아마 오픈이 안 되실 것 같고 심화 강의를 이제 현장 강의로 이제 시작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저와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무법 사실 이제 아쉽게 올해 조금 안 되신 분들은 이제 과목에 대한 건 이해를 하시겠지만 혹시나 이제 처음 준비하신 분들 위해서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어떻게 합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만 이제 실무법 좀 과목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행정사 이건 일단 지우겠습니다. 행정사 실무법 총 4과목 중에서 이제 행정사 실무법은 2교시 때 이제 방금 하셨던 최일환 행정사님하고 같이 이제 2과목을 같이 봅니다. 그리고 행정사 실무법 안에 과목이 세 가지로 다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로 행정사법, 그 다음에 행정심판, 정확하게는 행정심판 제도인데요. 법으로는 행정심판법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송사건 절차법. 과목은 3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제 행정사법은 이제 암기 과목으로 그대로 이제 아는 만큼 이제 답안을 풀면 되고 그리고 비송사건 절차법도 실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비송사건 절차법이 여러분이 이제 과목을 처음에 접하실 때 이해도가 조금 많이 필요한 과목이다 보니까 처음에 암기를 하더라도 잘 암기가 안 되는 과목이긴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법은 지금 현재 100% 사례로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먼저 이해도 하고 암기가 된 상태에서 적용하는 연습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은 그냥 약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술 문제는 말 그대로 내가 암기한 내용을 그대로 이제 답안에 적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약술. 그리고 이거는 사례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결론은 이게 이제 논술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2차 과목이 결국 이제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상대평가 이제 절대평가를 가장한 상대평가인데 무슨 말이냐면 실제 이론적으로는 60점 이상이면 다 합격하는 걸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 2차 시험들이 60점을 다 대부분 못 넘게 하려고 어떤 특정 과목을 전략적으로 이제 조금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전에 먼저 설명하셨던 분들 뭐 선생님들이 얘기했겠지만 골고루 어떤 과목에서 어떤 과목이 뭐 점수가 좀 짜게 나올 수가 있기는 합니다. 어떤 특정한 해에 맞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는 뭐 저는 점수를 이제 60점으로 기준을 하는데 실제 이것보다 높여서 65점에 맞추어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제 과목으로 시험에 조금 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안내는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랬을 때 각 과목별로 단순하게 보면 행정사법도 20점으로 한 문제 나오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도 20점으로 이건 2문제, 이것도 2문제. 쉽게 그냥 생각하시면 각 과목당 100점 만점이거든요. 네. 행정사 실무법이 100점 만점이거든요. 그러면 과목당 20점이잖아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65점 기준으로 하면 각 과목당 13점을 목표로 하면 되겠죠. 전부 다. 그러면 내가
받을 과목을 어떻게 13점을 받을지를 내가 그냥 거꾸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13점에 맞추어서 내가 생각하는 뭐 이 정도면 13점 되겠다라는 건 뭐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얘기를 해드릴 거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수석하신 분하고도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 정도 쓰면 된다라는 거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린 거죠. 이것보다 더 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이.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2차 시험에서 제일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건 저희가 이제 지금 했던 것처럼 논술이면서 그 다음에 상대평가라는 거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될 건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논술은 한정된 시간 안에 여러분이 답안에 적어야 되는데, 그리고 사실 여러분이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 제 12회를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다 사실은 경쟁자이긴 하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남들보다 그 300명 안에 일반 행정사는 257명을 뽑는데 그 안에 매년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긴 합니다. 이걸 두 가지 갖추는 게 가장 핵심이긴 하죠. 현재는. 그랬을 때 시간과 노력을 했을 때 시간은 첫 번째로 학원에서 학원을 안 듣더라도 뭐 가능은 합니다. 다만 학원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시간을 세이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원에서 첫 번째 학원을 통해서 시간을 세이브하고 그 다음에 그 노력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이제 반복이긴 합니다. 반복. 제가 이제 책을 이제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이렇게 이제 이론서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책 제목은 핵심 요약집이긴 합니다.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150페이지밖에 안 됐었는데 책이 너무 얇으니까 되게 이제 의심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사실 책을 얇게 한 이유가 반복하기 쉽게 하려고 해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너무 얇더니 처음에는 약간 의심을 좀 많이 하셔서 책 페이지는 좀 늘렸어요. 내용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뒤에 조문을 넣거나 아니면 이제 뭐 서식을 넣거나 여러분들이 좀 이해도를 높이게 한 그렇게 했던 거죠. 결국은 사실은 내가 시험장에 들어갈 내용이 어떤 건지를 알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계속 반복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내가 답안에 쓸 거를 어떤 건지를 여러분이 그 중에서 발췌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계속 반복을 해야 되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좀 논술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그 13점 목표로 하는 그 13점에 맞추어서 답안에 쓸 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계속 할 건데 제가 잠깐 지우겠습니다. 이제 저희 만약에 이제 기본 강의 말고 이제 심화 강의로 시작을 했을 때 2월 달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기일전은 이제 5월 달이라고 이제 해서 있지만 이제 6월 달에 넘어가고 6월 달에 이제 사례 모의고사 있습니다. 그리고 실전이라고 해서 이제 모의고사랑 사례 모의고사랑 그 다음에 8월에 진행되는 실전 모의고사 코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년에 시험이 10월 5일 날 제가 이제 시험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날 이제 2차 시험이 있는 거죠. 시간이 여러분이 이제 12회를 이제 합격을 만약에 목표로 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단기 합격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10월 5일 날 여러분이 결과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보통 저는 이제 역으로 계산하라고 하거든요. 10월 5일 날 내가 시험장에 갈 내용을 마지막 정리하는 날은 결국은 10월 4일 날이거든요. 10월 4일 날 여러분이 하루 전날 어떤 교재로 그다음 어떤 내용으로 정리할지를 지금부터 최라인 전사님이 뭐 마라톤이라는 얘기를 했던 것처럼 결국은 마라톤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10월 4일 날 하루 책으로 여러분이 이제 총 4권의 책으로 정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보통 교재로 정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약된 책으로 정리를 하셔도 되고 하루에 4권의 책을 4권의 요약된 걸 내가 정리할 수 있으시면 고스란히 10월 5일 날 그 결과치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었잖아요. 먼저 첫 번째로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이 하나는 이제 정하시는 거죠. 교재를 만약에 정했다라고 하신 다음에는 그 다음은 계속 반복이거든요. 1차 시험은 양을 늘리는 과목이에요. 잠깐만이라도 보았더라도 여러분이 답안에 그 객관식이니까 기억에 잔상이 있기 때문에 답을 찾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데 2차는 양을 늘리시면 안 되세요.
2차는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양을 줄이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약술이라는 문제는 그대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논하시오 아니면 약술하시오 하면 양을 많이 쓰면 쓸수록 사실 좋긴 합니다만 답안에 쓰는 게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내용을 많이 쓸 수는 있지만 많이 쓰는 만큼 다른 문제를 덜 쓰겠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점수를 13점으로 했었잖아요. 만약에 실제 이제 65점 기준을 하면 20점마다 65%면 13점을 맞는다라고 하면 결국은 적절하게 쓰고 또 다음 문제 넘어가고 적절하게 쓰고 다음 문제에 넘어가야겠죠. 그렇게 하려면 내가 실제 공부하는 그 교재의 양을 점점 줄이는 거죠. 점점 시간을 줄이면서 보는 거는 다 똑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안 보는 건 아니에요. 작년에 나왔던 기출이 올해 또 기출이 나왔을 때 동차로 준비하신 분이 제일 질문이 많았던 게 뭐냐면 작년 거 또 나오냐고. 근데 제 강사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나 수업할 때는 다 보시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논리가 이어지질 않거든요. 만약에 어떤 특정한 부분을 건너뛰게 되면. 그런데 그걸 그래도 꾸준히 다 보신 분들은 그래서 올해 이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제 다 답안을 잘 작성을 하시긴 하셨더라고요. 책을 제가 아까 책 페이지가 150페이지밖에 안 된다 했잖아요. 작년 거 빼고 재작년 거 빼고 하면 사실 책이 양이 몇 개 더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할 내용들을 제가 다 수록을 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보시는 책 2페이지 이게 한 300페이지 되는데 실제 여러분이 강의 시간 제가 전달하는 페이지가 150페이지밖에 안 되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험 자격증 시험에 비하면 저희가 과목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거면서 다만 내가 공부해야 될 양을 좀 특정한 다음에 그 양을 심화 강의 때 기본적으로 기본 강의와 심화 강의가 과목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제 과목에서는 좀 더 이제 좀 줄여가지고 임팩트 있게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심화 강의 때 내가 답안에 쓰는 연습을 최라인 전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답안을 써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양을 어떤 걸 적어야 될지를 먼저 체크를 한 다음에 결국은 사례 모의고사도 답안에 쓰는 거고 실전 모의고사 답안에 쓰는 건데 내가 써야 될 이 교재라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이해는 하고 그 다음에 암기할 내용을 어떤 걸 암기할지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약술 문제는 사실은 보통은 약술은 사실은 이제 암기 그대로 해야 돼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하는 방법이 이제 두 문자로 많이 합니다. 두 문자가 이제 안 좋은 분은 그냥 그대로 이제 하시는 분도 있고 두 문자라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앞글자 따가지고 목차를 구조한 다음에 그렇게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결국은 답안에 쓰기 위한 도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는 방법으로 본인 목소리로 녹음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 번 듣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쓰기를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읽는 방법도 하셔도 되고요. 각자 자기 취향에 맞춰서 결국은 마지막 10월 5일 전날 내가 어떻게 할 건지 내 과목을 하루에 여러분이 책만 페이지만 넘겨도 이 시간이 한 5시간 되긴 합니다. 그거를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책을 여러 개 하나 보기보다는 한 과목을 정한 다음에 그리고 제 과목으로 얘기하면 이미 검증을 그다음 많은 학생들이 한 과목만 보더라도 그리고 제 수업만 봤더라도 그래도 합격할 확률이 좋다라고 많이 얘기하시니까 쭉 꾸준하게 강사를 한번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암기를 하는 방법이 두 문자를 해서 제가 제안드리는 두 문자를 활용을 하시면 더 좋은데 다른 것도 좋겠다라면 활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답안에 쓰는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 시간이 정 안 되신 분은 계속 꾸준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반복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이 시간을 많이 투입할 수 있으면 가장 좋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의치 않으면 결국은 이제 시간 내에서 오늘 수사 가신 분도 직장 다니면서 그리고 원래 이제 직업이 있는 과정에서도 저렇게 노력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정된 시간 안에 대신 꼭 주의하셔야 될 건 끊으시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일주일 중에 하루 정도는 좀 쉬어야 되는 어떤 사정이 있으시면 그렇게 계속 패턴을 유지하시는 거죠. 보통 마라톤이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라톤 하는데 이제 흐름이 끊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저도 직장 다니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흐름이 끊어지면 안 되더라고요. 간혹 직장 다니신 분들이 술자리 있거나 회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여러분이 꼭 참고 하루 정도는 책을 좀 보셔야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꾸준하게 이제 반복이라는 게 이제 꾸준하게 시간을 확보하신 다음에 그래서 시간 확보가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확보를 한 다음에 저한테는 가장 좋았던 거는 마지막 자기 전에 한 3분에서 5분 정도를 조금 그날 봤던 걸 다시 반복을 하고 다음날 한 1분 정도 내가 혹시나 놓쳤던 거 다시 찾는 연습을 계속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이 10월 5일에 초점을 다 맞추시면서 계속 내가 짤 수 있는 시간을 먼저 확보하신 다음에, 그래서 얘기가 좀 길었지만 간단히 이거죠. 교재를 선정한 다음에 그리고 내가 가능한 시간 내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시간이 제일 지루한 싸움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그리고 이제 최일환 행정사가 그 저의 수업을 받았을 때 모습을 기억납니다. 계속 이제 그 초췌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학원 이제 박사 이제 수료할 때 이제 왔었는데, 그때 이제 그 모습을 보면 사실은 이게 피곤한 상태에서 계속 수업을 들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사실 이제 수험 생활하는 게 제일 힘든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간과 그다음에 상황이 다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논술 시험은 자기와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시간과 그다음 교재를 선정하신 다음에 점점 계속 하다 보면 처음에는 1회독 할 때 시간이 생각보다 깁니다. 어떤 분은 이제 두 달 반 이상 수업을 따라오다 보면 보통은, 그리고 내가 반복을 하다가 아니면 수업을 좀 못 듣거나 아니면 동영상으로 들으신 분들은 더 길어질 수 있는데 가장 힘든 게 1회독이더라고요. 그리고 논술은 계속 반복입니다. 저도 만약에 뭐 그 전부터 더 이렇게 이 방법을 더 알았으면 또 달리 했을 건데,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논술이라는 시험도 저도 30대 중반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서 이제 그 방법을 안 다음에 행정사 시험을 봤더니 이렇게 제가 6회 때 수석을 했는데, 그 수석이라는 뭐 그 결과도 좀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면, 하나를 정한 다음에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결국 시간이 줄어들더라고요. 시간이 줄어드는 그 시간이 결국 한 2번 아니면 3번, 3회독 했을 때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답안 쓰기를 2회독, 3회독 때 했을 때가 제일 일반적으로 효과적이고, 그런데 이제 심화 강의를 듣다 보면 벌써 이제 시간이 좀 지나겠죠. 그러니까 2월 달에 듣고 만약 2회독 반이 6월 달에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나마 좀 나은데, 이 시간이 여러분이 이제 중간이라도 한번 이제 놓치게 되면 약간 더 딜레이가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제 12월 시작됐고 1월부터 아니면 이제 기본 강의를 하나라도 좀 듣거나 아니면 부득이하게 내일 2월부터 시작해야 된다면 2월부터 시작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합격률은 확실히 2월 달부터 2월에 심화 강의 들었던 분들이 좀 합격률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중력의 기간이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기간이라서 그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작년에 한번 아쉽게 이제 떨어지신 분이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강의 때부터 다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한번 거친 분이라서,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계속 자기 시간을 이제 자기 관리하신 다음에 그리고 답안을 쓰면서 양을 점점 줄이는 거죠. 그리고 답안에 써야 될 내용을 계속 이제 줄이시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저도 이제 수업을 할 때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어떤 걸 줄이고 어떤 걸 양을 줄이면서, 그리고 어떤 거는 양을 13점에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뭘 답안에 적어야 될지는 이건 수업 시간에 제가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하시고 뭐 수험계 어떤 분들은 얘기하더라고요. 최소 10회도 그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고, 사무관리는 사실 저도 동찰했는데 한 15회도까지도 했었던 것 같아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과목마다 어떤 과목은 의외로 좀 쉽게 이해되는 거는 빨리빨리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실무법 외의 얘기지만 네 과목 골고루 무난하게만 하시면 되세요. 결국은 무난하게. 왜냐하면 어떤 과목에서 브리타가 나오거나 어떤 과목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뭐 제 과목은 최대한 쉽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뭐 여러분이 실무법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제가 안내해 드릴 거니까, 다른 과목은 또 다른 과목 선생님한테 여러분이 내가 부족하다 느끼면 무조건 어떻게 하든 붙잡고 그 과목에 적정한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시면 합격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내년에 이제 준비하실 때 여러분이 가능한 시간을 꼭 미리부터 지금 전략을 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라톤으로, 그리고 나서 마지막 10월 5일 날 하루 전날은 내가 통으로 결국 일주일 싸움이거든요. 여러분이 합격을 위해서는 일주일 마지막 한 주 남은, 그리고 저희에게는 매년 좀 아쉬운 추석이 그 사이에 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추석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스포트를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시간 이후부터 내년 이제 날짜를 한번 계산해 보셔가지고 그 2주 정도에 여러분이 마지막 지역제하는 시간을 그래서 마라톤이라고 많은 얘기하는 이유가 딱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서서히 이제 여러분이 예열을 하시고 그다음에 전략을 짜신 다음에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싸움을 잘 이기시면 내년에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